청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자, 여러분 오늘도 경제 활동 많이 하셨나요? 뭐라고요? 중학생들이 무슨 경제 활동을 하냐고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편의점이나 마트, 인터넷 쇼핑을 한 건이라도 했다면 당신은 이미 경제 활동을 하신 겁니다.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흥미진진하게 경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건 뭡니까 또? 이게 재택배예요? 야, 이게 컨셉이 맞네요. 네, 갑자기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장으로 이렇게 재택배가 올 줄이야. 네. 사실 저는 스케줄 끝나고 이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이거를 사실 칼로 뜯는 분들이 많은데 전 칼로 뜯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뜯어야지. 잘못 왔네. 순한 맛으로 시켰는데 매운맛이 와버려가지고. 이게 어제 시켰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오니까 이러니까 세상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좀 바쁘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뭐 연예인분들 모바일 쇼핑을 진짜 쉬는 시간에 정말 많이 하세요. 일단 가격이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똑같은 물건도 최저가 검색을 하면 너무 싸게 나오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종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폐의 변천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물물 교환해서 그 다음은 금속 화폐, 그 다음에 이제 지폐, 또 그 다음엔 신용카드까지 이제 쓰이는데 요즘엔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가 끝납니다. 그 땡카오페이나 삼땡페이도 나왔죠. 이렇게 돈이란 것도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똑같은 물건인데 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이 더 싼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시장은 뭐고 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장, 너 어디까지 가봤니? 시장이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시장은 어디일까요? 자, 1번 백화점, 2번 전통시장, 3번 쿠팡, 4번 대형마트, 5번 편의점입니다. 자, 뭐라고요? 2번, 3번, 땡! 정답은 바로 1, 2, 3, 4, 5번 전부 다 시장이라는 겁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일단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은 너무 편리해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상품 구경할 수 있고 또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쇼핑을 할 수 있는데 무거운 물건도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고 또 외국에서만 파는 물건을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달까지 해주면서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시장의 가격을 형성할 때 포함되는 돈들이 많이 줄어서인데 일반 매장에서는 원래 물건값 플러스 가게 임대료와 기타 인건비까지 마구마구 더해져서 가격이 원래보다 조금 더 높게 매겨져 왔는데 인터넷 상점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해 소비자들에게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들을 뺀 조금 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구매하시죠? 그거 아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사이트마다 가격은 천차만별. 인터넷 쇼핑은 수많은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물건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줘요. 자, 어떤 옷을 원하세요? 귀여움? 럭셔리? 이건 어때요? 보이시죠? 같은 옷, 다른 가격.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 스마트한 가격, 쉽고 빠른 검색, 인터넷 쇼핑 짱!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재밌는 이유는 시장에 따라서 물건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물건인데 파는 곳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힘들어. 힘들어.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너무 힘드네. 나 물을 좀 마셔야지. 오!
생수가 2,000원이라고? 아, 우리 집 앞에서 1,000원인데 이거 2,000원 너무 심하네. 아, 근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데. 아, 또 하나 마셔야지. 정말. 야호. 아마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쨌거나 시장은 판매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으로 나뉩니다. 첫째,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판매자가 아주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 물건 값을 더 싸게 내려갈 수 있고요. 둘째, 독점 시장은 판매자가 유일하게 혼자 독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주 못된 심보로 가격을 비싸게 매겨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이제 결혼할 때 못 사주는 세상이 이제 오겠죠. 독점 시장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과점 시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판매자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물건들일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세계 이동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과점 시장이에요. 수요자가 국민 대다수잖아요. 근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는 3개뿐입니다. 이런 과점 시장의 경우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통신사가 가격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다른 통신사로 우리가 또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을 다른 공급자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과점 시장, 독점 시장을 합쳐서 우리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에 독과점 시장을 만든 인물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허생. 사실 허생은요,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경제소설 허생전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인데요. 주인공인 허생은 양반이지만 너무 가난해서 늘 무시를 당했는데, 당시 양반들은 상업을 이제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반들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생은 에휴, 배고파 죽겠는데 양반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에휴, 차라리 장사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고 생각해서 큰 부자에게 가서 장사할 미천을 빌리기로 했는데요. 돈 좀 빌려주시오. 돈을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빌린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는 허생은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될 놈은 된다는 거죠. 이때 허생이 쓴 방법은 바로 매점 매석에 의한 독점인데요. 연암 박지원은 이 소설을 통해서 상공업을 천하게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사회구조에 모순은 물론 시장 경제의 불균형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독과점 시장이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독과점 시장이 있어요.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의 예는 바로 화폐를 만드는 한국조폐공사, 전기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수돗물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도로나 수돗물, 전기, 전화처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는 만들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여간해선 그 시장에 뛰어들기가 힘듭니다. 즉 몇 개의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독과점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제 안정된 가격으로 오직 국가의 소유의 기업, 공기업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럴 때 시장 경제를 해치는
아주 못돼 먹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짜고 쳐가지고 가격 올려서 소비자들만 이제 억울한 거죠. 예전에는 라면 가격 담합 사건, 우유 가격 담합 사건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게 뿔난 우리 소비자들은 독점이나 독과점 상품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왜냐? 생산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는 사실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만약 우리 소비자들이 단결해가지고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리 거대한 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가격은 물론 생산 과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에겐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신 착한 기업의 제품에는 무한애정을 드러내곤 하죠. 그래서 저는 갓두기만 먹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경제에서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늘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명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은 모두 다 시장이다. 같은 제품도 파는 곳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나쁜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이거 하잖아.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구매하시죠? 그거 아세요? 이거 왜 나왔지? 아 미안하다. 에릭남 형 너무 놀린 것 같아. 비하한 것 같아. 너무 비하한 것 같은데? 미안하네. 뭐 안 보겠지 뭐.